짜증나. 세상에. 저는 바람은 교통사고라고 봅니다. 뭐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진심인가 보다. 나한테 이 사람 나 진짜 사랑하나 보다. 이건 것 같아. 어떡해. 나 사랑을 정의를 해버렸네? 안녕 밀물이들, 오션이에요. 이제 또 꽃피는 봄인데 그래서 그런지 연애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꼭 연애 시작이 아니더라도 썸 타는 분들도 많고 뭔가 설레는 계절이랄까? 여튼 그래서 오늘 저도 데이트 이렇게 준비하는 김에 밀물이들 연애 고민, 뭐 기타 등등 고민들 상담해주면서 메이크업 한번 진행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인스타 무물에 질문들을 좀 받아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하나씩 MFP식 고민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킨케어 한번 좀 빠르게 해줄게요. 오늘 날씨가 진짜 좋거든요. 따뜻해. 그래가지고 씻고 나오니까 덥더라고요. 그래서 여느 때와 똑같이 유이크 패드로 열감 한번 싹 빼줬고, 그 다음에 요거 니들리에서 새로 나온 크림 타입 스킨인데요. 제가 정말 잘 쓰는 요 에이트 로션이랑 같은 라인업의 제품인데, 제가 요 에이트 로션이 수분이랑 보습감을 꽉 잡아주는데 유분감은 적어서 좋아했잖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얘는 이렇게 액체 타입의 토너인데 원래 이런 물 토너에는 보습감을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요거는 크림의 보습력을 딱 채워주면서 요 로션처럼 산뜻해. 이게 여러 번 레이어링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발라줘도 되니까 정말 애정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참 겨울에는 속건조 챙겨주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름에도 속건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잖아요. 보습 챙기자니 나중에 개기름 올라오고 메이크업 다 무너지는데 이 에이트 크리밍 스킨은 로션처럼 시간 지나도 유분감 없이 산뜻한 보습감만 넣어주니까 여름에도 사용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장벽 강화에 좋은 성분이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쿠알란 성분 있죠? 이 스쿠알란이 우리 유분이랑 되게 비슷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얼굴에 기름이 있는 상태가 아닌데 피부가 착각을 하는 거야. 보자 지금 유수분 밸런스 딱 좋다. 기름 안 내보내도 되겠다. 근데 이 성분을 그냥 냅두지 않았어. 막 잘랐어. 모공보다 200배 이상 작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 흡수력이랑 보습력을 엄청나게 높인 거야. 보통 이런 보습 제품들이 피부에 스며들 때까지 기다리려면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계속 막 두드려줘야 돼. 그러면 열감 빼놓은 게 어떻게 된다? 다시 이렇게 뜨거워진다. 근데 얘는 입자가 작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 지금 씻고 나서 크림 스킨 하나 발랐거든요. 대박이지 않나요, 여러분? 심지어 이 보습감이 되게 오래 가. 진짜 요거는 건성, 수부지 피부분들한테 여름 스킨케어를 너무 추천하는 제품이라서 제가 또 이벤트 들고 왔거든요. 이벤트는 영상 마지막에서 또 소개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세럼은 요거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컬런 세럼. 요즘 정말 잘 쓰는 세럼으로 한번. 그리고 다음은 요건 뭐 제가 영상에서 너무 많이 써서 다들 아시는 제품이죠. 진짜 최근 영상에서 매번 쓰는 것 같아. 저를 니들리 H라인에 빠지게 한 제품. 요 로션 마지막으로 발라서 마무리해줄게요. 이건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굴려서 여는 방식. 내가 가볍게 발리는데 이 보습력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수분을 싹 채워주는데 이 마지막이 보습막 이렇게 싹 채워지는 느낌? 그래서 이게 날아가질 않아요. 약간 철벽으로다가 수분막을 탁 띄워준 느낌입니다. 이게 보통 수분 제품으로 막 이렇게 스킨케어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좋아. 되게 가볍고 촉촉하고 좋은데 근데 이제 시간 지나거나 조금만 건조한 환경에 내가 있다 그러면 이거 다 날아가. 그래서 그때부터 속건조가 장난이 아닌 거야. 그러면 피부 입장에서는 어떡해요. 유분을 내보낼 수밖에 없지. 그럼 또 이렇게 막 개기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 근데 얘는 세콜지 성분이 피부에 싹 흡수가 되면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딱 가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분감 유지되지, 피부에서도 건조하다고 안 느끼니까 유분 안 내보내지? 그럼 어떻게 된다? 메이크업 지속력도 좋아진다. 뭔가 보습 강조하니까 여름에 쓰기 무거울 것 같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마무리감이 살짝 뭐라 해야 되지? 한 파우더리한 느낌? 로션 특유의 그 마지막에 번지르르한 유분감이 없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도 로션 때문에 다크닝 올 걱정 없고 또 빠르게 흡수되니까 바쁜 아침에 딱이다. 진짜 제가 이건 몇 달째 잘 쓰고 있는데 이 여름에 정말 딱인 로션이어서 진짜 꼭 써보세요. 이렇게 제가 애정하는 제품들로 스킨케어 맞춰줬고 선크림 너무 꼬질해졌네. 아비브 수분초 히알루론 선세럼 워터리 튜브 고민 상담하면서 선크림까지 발라줄게요. 일단 첫 번째 고민. 남자친구랑 5년째 만나고 있는데 대화를 어떤 주제로 해야 할지 고민돼요. 제가 말이 많은데 요새 사라진 것 같아요. 저도 꽤나 장기 연애 위주로 하는 사람이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아.
약간 할 말이 사라진? 할 말 다 했다 이제. 너랑 나눌 수 있는 대화는 뭔가 끝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도 너무 자주 만나면 할 말 없잖아요. 할 말 없는데 그냥 서로 아무 말 안 해도 되게 편안한 사이? 그런 느낌인데 그걸 되게 편안하다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관계가 조금 권태로워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럴 때는 내가 새로운 취미나 새로운 관심사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우리 애인분이랑 얘기를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저도 예전에 만났던 분이랑 이렇게 꽤 장견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되니까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사실. 왜냐면 딱 만났는데 막 할 얘기 없어. 핸드폰 재밌어. 그래서 그때 같이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꼭 책으로 공부할 필요도 없어.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대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괜찮았던 것 같아. 근데 이러면 되게 막연하잖아요. 새로운 취미, 새로운 관심사? 사실 뭐 남자친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만들려고 해도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어떤 관심사를 가져야 하지 고민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조금 추천을 드리면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내 인생에도 도움이 되고요. 5년 정도 장기 연애 하셨으면 만약에 결혼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앞으로 내가 평생 같이 살아야 할 배우자의 경제관념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서로서로 같이 공부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경제 그냥 뭔가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지 사실 제대로 된 경제는 몰랐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금리가 인상이 됐네, 뭐 물가가 어쩌니 막 이런 거를 막 엄청 잘 알지 못했는데 그거를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니까 뭔가 헤어졌지만 저는 그 전 남자친구한테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 경제 공부를 시켜줬다는 거? 어쨌든 그런 약간 내 스스로한테도 좋고 우리 서로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공통 관심사를 찾아서 같이 책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새로 해보면은 새로운 컨텐츠가 생기면서 대화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상담이었습니다. 다음 베이스 요거 시쉐이도 리바이탈 에센스 스킨글로우 파운데이션 사용해줄게요. 다음 고민은 연애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상대가 재수생이에요. 연락을 바라고 진전이 있길 바라는 제가 바보일까요? 오호, 이거는 좀 어떻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 대학 입시 때는 연애를 시작하지도 말고 끝내지도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 말을 공감을 하는 게 우리가 뭔가 성취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거에 집중하고 앞으로 달려나가야 될 때 연애라는 게 참 이게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 약간 걸림돌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런가?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솔직히 안정된 관계에서의 연애는 내가 새로운 걸 도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새로 시작한 혹은 끝내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아니 공부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자꾸 누가 생각나고 공부해야 되는데 빨리 누구 만나서 놀고 싶고 데이트 가고 싶고 자꾸 생각이 딴 데로 빠지면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5월이니까 11월까지 6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조금 기다려주는 게 맞다. 어떻게 보면 그분도 막 누구한테 마음이 있어도 자기가 이렇게 전념을 해야 하니까 오히려 벽을 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것도 되기가 힘들어. 근데 그렇다고 이 남자를 포기하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마음이 있고 어떻게 잘 돼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재수가 끝날 때까지 옆에서 맴도는 거야. 있는 듯 없는 듯 나를 잊지 말아줘. 이런 식으로 옆에 약간 뭐랄까 그냥 뭔가 의식하고 있진 않지만 계속 내 주변을 도는 그런 위성처럼 근데 없어지면 좀 서운한 정도? 그 정도로 옆에서 이렇게 존재를 하다가 이 친구가 재수가 끝나고 하면 그때부터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호감을 표현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이 친구도 재수하고 뭐 결과가 어찌 됐든 자기 입장에서 큰일 하나를 마쳤으니까 홀가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도 막 연애하고 싶을 거야. 재수 끝나면. 그때 우리 밀물이가 딱 공략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눈썹 클리오 킬브로우 오토 하드브로우 펜슬 그레이 핑크 컬러로 그려줄게요. 그러면서 요거 한번 고민 상담해보겠습니다. 애인이 바람 피운 적 있어요? 남일일 땐 단호박 싹 가능인데 내일이 되니까 내 7년 연애.
짜증나. 세상에. 어쩌다가 그런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죠? 저는 바람은 교통사고라고 봅니다. 뭐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잘못은 없다. 일단 우리 밀물이 잘못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거를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흥분해서 막 침이 나오네.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냐면 밀물이가 7년 연애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바람 폈다는 사실에 그 분을 정말 진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일단 진정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일단 남자친구가 바람핀 적은 없었어요. 몰래 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근데 저도 이 마음이 너무 공감 가거든요. 저는 MFP라서 가끔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럼 어떡하지? 만약에 지금 내 남자친구가 바람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저는 진짜 저도 약간 미련녀거든요. 미련녀? 뭔가 내가 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갑자기 바람을 폈대. 근데 내가 그거를 딱 마주한 순간 내가 과연 얘를 그냥 대차게 이렇게 까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도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어려워. 뭐 사람 인연이 장난도 아니고 지금 밀물이는 7년을 연애했고 하는데 어떻게 그 7년간의 인연이 그냥 하루아침에 끊어지겠어요. 이거는 진짜 솔직히 그 자리에서 대차게 끊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고 대부분의 분들은 바로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밀물이 마음이 너무너무 공감이 가거든요. 끊기 어렵다는 것도 알아. 진짜 그런 말 있잖아요. 신동엽님인가가 하신 말씀인데 그거는 하늘이 주신 기회다. 우리 밀물이 아직 뭐 그 남자분이랑 결혼도 안 했고 한데 하늘에서 미리 알려준 거야. 야 걸러라. 이 남자 아니다. 내가 이렇게 알려줄게. 이 남자 바람핀 거 알려줄 테니까 이 남자는 진짜 아니야. 이렇게 알려줬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미리 걸을 수 있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다고 저는 막 단박에 끊어내 막 이렇게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좋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냥 밀물이 마음 정리될 때까지 만나는 거. 그 남자도 어쨌든 다시 만나게 되면은 정상인이라면 뭐 죄책감을 느끼겠죠? 죄책감을 느끼고 막 바뀌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그렇게 해도 밀물이는 계속 그 일이 생각이 나고 그거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야 정리가 돼. 그렇게 힘들어 봐야지 클리오 킬브로우 슬림 애쉬 브로우카라 01 애쉬 핑크 마음을 편하게 정리할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마음 정리가 힘든데 굳이 막 내가 더 힘들어가면서 이 남자랑 헤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만나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생각나고 남자친구가 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정이 뚝뚝 떨어지고 그냥 열받으면 알아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근데도 정리가 안 된다. 다시 또 남자친구가 너무 잘해준다 해도 문제인데 이거 어떡하나? 그럴 때는 다시 저한테 DM을 보내세요. 제가 정말 호되게 한 소리 해드리겠습니다. 코트레 쉐이드 앤 샤인 디오 쿨 디오 이걸로 쉐딩하면서 다음 고민. 남자친구가 밖에 놀러 다니는 걸 안 좋아해요. 저는 어디 구경 가고 놀러 가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놀자고 해도 반응이 시원찮으니 같이 놀기 싫어지고 친구들이랑 놀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이랑은 결혼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다른 부분 다 잘 맞는데 어쩌죠? 제 마음가짐 바꾸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 근데 이거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밖에 안 돌아다니는 남자가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괜찮은 분인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밀물이가 나이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제 마음가짐을 바꾸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언젠간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 모든 연애는 결혼 아니면 이별이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마음가짐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이 남자랑 언젠가 헤어질 것인가인데 그냥 그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밀물이가 결혼 생각이 있는 밀물이라면 나중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맨날 밖에 나가 놀러 다녀 이런 사람이 좋을지 아니면 집에 있는 사람이 좋을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결혼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나이일 수도 있잖아요. 정말 어린 나이거나 하면은 저는 솔직히 이걸 맞춰서까지 만나야 되나 그런 생각? 물론 이걸 강요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막 상대한테 엄청 내향이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상대한테 나 밖에 나가서 놀고 싶으니까 매주 나가서 나랑 데이트해줘라고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안 돼요. 왜냐면 상대방도 집에 있고 싶잖아. 내가 밖에 나가고 싶은 것처럼. 근데 중간에서 만날 수 있다. 주 4회 데이트가 아니라 주 2회 정도. 2회 정도는 밖에 나가서 놀아줘야지 여자친구가 하고 싶다는데 그리고 나도 양보했잖아. 2번은 밖에 안 나가는 걸로. 그러면 그쪽에서도 양보가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나가서 계속 시원찮아. 막 기껏 나가는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기다려야 돼? 웨이팅해서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남자친구다? 그러면은 헤어지세요. 네, 별로입니다. 저는 그 성향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서로 연애하면서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맞출 생각조차 없는 남자다? 그러면은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굳이 만나야 되나 싶은 그런 느낌? 인증 쉐딩도 조금 드릴게요. 그러니까 밀물이는 남자친구랑 한번 그래 땡땡아 너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난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하니까 우리 중간에서 서로 타협을 보자 해보고 이 남자가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나랑 밖에서 나가서 놀 때는 또 제대로 놀아주고 하면은 계속 만나도 된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맞춰주는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잡으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어찌저찌 밖에 나가서 노는 횟수는 맞췄는데 얘가 자꾸 밖에 나가서 시원찮게 막 기껏 놀러 나왔는데 날 기분 나쁘게 막 하유 한다 그러면 깔끔하게 헤어지고 잘 맞는 그런 남자 만나시는 게 오늘 섀도우는 요거 2개 사용해 줄게요. 요거는 루미르 라이트 온 아이즈 섀도우 팔레트 7호 AM01 스프링 모닝이랑 머지 유어 뭐야 블러셔가 깨졌네요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세상에. 하지만 저는 다 큰 어른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습을 하고 마저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근데 원래 이거 블러셔 안 쓸 생각이었어요. 이 섀도우만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머지 유어 루틴 아이 팔레트 취향으로 가득 채운 나의 작은 아카이브 이 2개 사용해줄게요. 그 다음은 연애 고민은 아닌데 밀물이 고민이거든요. 자꾸 예쁜 분들이랑 비교하면서 제 자존감을 셀프로 떨어뜨려요. 럼마 셀프가 너무 어려운데 어쩌죠? 이거는 솔직히 저도 비교 안 하지 않거든요. 3CE 페이스 블러쉬 핑크 필터. 저는 예쁜 분들도 예쁜 분들인데 날씬한 분들 있죠. 날씬한 분들 보면은 여전히 안 그러려고 해도 좀 부러운 거예요. 예시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또 제가 지금 일하는 분야가 뷰티잖아요. 그러니까 유독 예쁜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전 얼굴은 화장 같은 걸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얼굴로 바꿀 수 있으니까 좀 괜찮은데 몸 말랐다는 거에 대한 비교는 안 하려고 해도 완전 안 해지기가 쉽진 않은 거예요. 화장 열심히 했는데 저는 막 목이 짧아서 뭔가 별론데 저분은 막 목이 이렇게 길어. 승모근이 하나도 없어서 막 여리여리해 보여요. 이러면 갑자기 평소에는 생각도 안 하고 있던 내 승모가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내가 싫어지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그냥 있을 때는 내 승모에 신경도 안 썼는데 갑자기 저 사람을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러브 마이 셀프가 아니라 나를 헤이트하는 거야. 헤이트. 내가 싫어. 막 이게 꼴배기가 싫은 거야. 이게 최근에 제가 진짜 겪은 저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승모가 뭐 똑같이 맞아?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또 하는 운동이 크로스핏이잖아요. 근데 그게 역도라고 무거운 걸 드는 동작을 하려면 승모근이 있어야 돼요. 승모가 없으면은 무게를 못 들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너 역도 잘할래? 승모근 싹 없이 여리여리한 대신 누웠다 일어날 때마다 머리 잡고 일어나고 그럴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냥 그래 나 그냥 튼튼하고 건강하면 됐지라고 귀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몸에 대한 러브 마이셀프는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내 몸이 싫어질 때 안 돼 하고 이렇게 정신 차려 하고 나는 내 몸도 좋아 라고 생각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좀 생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애초에 아예 이쪽으로 안 가게 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 맨날 인스타 보고 인스타 세상에는 예쁜 사람이 넘쳐나요. 그리고 다 말랐어. 나 빼고 다 말라고 나 빼고 다 몸매 좋고 나 빼고 다 쭉쭉 빵빵이야. 근데 여러분 그런 거랑 비교하기 시작하면 진짜 밑도 끝도 없어지고 당장 우리 인스타만 켜서 보세요. 여러분 잘 나온 사진만 올렸죠? 여러분의 그런 일상적인 모습보다는 뭔가 조금 더 잘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들 약간의 보정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대방이 보정된 모습과 싸우고 있는 거야. 특히나 얼굴은 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기본 카메라 찍힌 그대로 올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얼굴 보면 당연히 내 얼굴이 너무 좀 저 사람에 비하면 좀 못나 보이고 내 얼굴은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연예인이랑 비교하는 거 저는 정말 그 연예인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예쁘지 못하지라고 비교하시는 분들 있다면 진짜 저도 이런 애 있잖아요. 지금 뭔가 이렇게 예뻐 보여야 되는 업종에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연예인들은 그 1초 사진 찍히는 1초가 예쁘기 위해서 옆에서 스태프들이 다 달라붙어가고 막 머리 한 올 한 올, 눈썹 한 올, 뭐 눈 한 올, 뭐 메이크업조차도 옆에서 계속 수정해주면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옆에서 막 사람 막 3명씩 4명씩 달라붙어서 예쁘게 보여지게 만들어진 사람이랑 물론 본판도 예쁘지만 나를 비교하면 내가 너무너무 한없이 작아진다. 그렇잖아요. 저는 솔직히 일반인도 연예인처럼 빡세게 꾸미면 무조건 예뻐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메이크업의 힘이 여러분 진짜 대단해요. 저만 봐도 저 평소에 맨날 안경 쓰고 똥머리하고 머리 세팅 하나도 안 하고 그러고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그렇게 있다가 이렇게 화장을 해서 저를 이렇게 꾸미면 와 진짜 나 화장 실력 쩌는군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미와 나 자신을 비교하는 거는 진짜 그냥 안 하면 돼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완전 예쁠 때 모습보다는 쌩얼일 때 집에서 안 꾸미고 있을 때 모습이랑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유아몬드 애교살 쿠션 01 누디 살몬. 그러니까 만약에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비교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그냥 이거 되게 나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을 까내리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 사람도 완벽한 모습을 올린 거겠지라고 생각해버리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안 다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한 방법이긴 한데 전 이게 제일 쉽게 비교를 안 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우리 밀물이도 자꾸 예쁜 사람들 보면서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잠깐 나는 저 사람의 최고 예쁜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을 비교하는 거니까 이건 불공정한 싸움이야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비교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비교하지 말자고 생각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도움이 되니까 한 번만 해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 고등학교 1학년인데 꿈이 없어요. 쌤들이랑 가족들이 다 진로를 찾으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막막하네요. 저는 근데 이게 진짜 솔직히 말하면 밀무리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이 대한민국 입시 제도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뭘 해봤어야 하고 싶은 걸 찾지 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학교에서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나아갈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대학 가는 방법만 알려주는 느낌? 그래서 대학 못 가면 나 뭐 먹고 살아야지? 나 뭐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사고가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고등학생 안에 빨리 내가 하고 싶은 걸 전해가지고 대학교 과를 선택하고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죠. 고등학생 때?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어쨌든 저도 지금은 유튜버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고 저는 이 직업이 너무 좋고 자부심도 있거든요. 내가 되게 열심히 해서 내 스스로가 낸 인생 최대의 성과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 제가 너무 하고 싶고 좋아하는 거는 미술, 메이크업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뭔가 미용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저희 부모님부터도 그렇고 뭔가 미용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닌 느낌으로 약간 그 인식? 잘못된 인식인 거죠. 어쨌든 근데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저는 사실 산업 디자인이나 이런 제품 패키지 디자인이나 이런 걸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나마 타협을 한 거였어. 왜냐면 메이크업을 하기에는 제가 또 성적이 어정쩡하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공부를 잘하지는 않는데 못하지도 않는 어떻게 하면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저 고3 때 엄마가 그랬거든요. 거의 수능 한 달인가 2달 남기고 그래 너 그렇게 미용하고 싶으면 시켜줄 테니까 해 했는데 제가 그때 미용을 못 하겠는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거를 다 막 내려놓는 것 같고 뭐 해봤자 몇 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미용 쪽으로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제가 이렇게 듣고 자란 그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는 법에는 뭔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선택을 못했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길을 내가 포기를 한 거야. 왜냐면 뭔가 한국에서는 미용이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미용으로 뭔가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부터도 뭔가 고민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래서 공대를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그런 거에도 관심이 있긴 했는데 그게 하고 싶은 첫 번째는 아니었고 사실 공대도 왜 가고 싶었냐? 그냥 여고 다녔어가지고 공대 여신이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참 이 철이 없죠. 그리고 뭔가 공대가 취업이 잘 된대. 공대 가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뭔가 되게 막연한 그냥 취업이 잘 된다는 이유 하나로 간 공대에서 뭐 잘 됐겠습니까? 막상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하는 말이라고는 기업에서 여자들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 남자가 성적이 조금 더 낮아도 남자를 원한다. 왜냐면 여자들은
언제 관둬야 될지도 모르고 또 새벽에 막 뛰쳐나가는 업무 같은 거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는 거예요. 얼탱이가 없잖아요. 난 지금 취업 잘하려고 지금 이과에 왔는데 취업이 어렵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디에 취업을 하냐. 그랬더니 유치원 선생님이나 호텔리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호텔과를 가고 육아교육과를 갔지. 왜 공대를 왔냐고. 제가 만약에 공대에 온 이유가 진짜 뭔가 반도체, 배터리에 관심이 있고 그런 걸 하고 싶어서 간 거였으면 그 얘기를 듣고도 그래도 난 반도체 하고 싶어. 그래도 나는 배터리 뭐 이런 분야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 이러면서 앞으로 나아갔을 텐데 저는 그냥 취업 잘하고 싶어서 공대 들어간 건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다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 한 학기 학비가 400이었는데 진짜 그 돈을 뭔가 한순간에 다 갖다 버린 느낌? 나 이럴 거면 왜 왔지? 약간 이런 생각 들면서 제가 그때부터 뷰티 인스타 하고 막 블로그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 진짜 꿈을 22살 돼서 안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면 지금 14살이니까 엄청 어린 거죠. 해본 사회 경험도 별로 없고 내가 이게 잘 맞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진로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진짜 어려운 거야. 클리오 샤프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9호 로즈. 근데 전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심지어 고등학생 때 뭔가 진로로 정한 그 길을 쭉 가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밀물이는 어쨌든 자기 진로를 찾고 싶은 거니까 노베버 슬림 엣지 듀얼 라이너 마롱 브라운. 그 진로를 찾기 위한 노력들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내가 평소에 뭘 좋아하는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술 좋아하고 제 얼굴 예쁘게 꾸미는 거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뭐 밀물이는 뭐 동물을 좋아한다거나 뭐 글 쓰는 걸 좋아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먼저 생각해보고 그거에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직업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왜냐면 이게 보이는 거랑 실제랑 굉장히 다른 직업들이 많거든요. 뭐 저 뷰티 유튜버만 해도 그냥 보이기에는 이렇게 화장하고 촬영하고 이런 사람 같지만 막상 보면은 결국 편집을 엄청 하고 메일도 많이 주고받고 막 이런 업무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분야의 직업을 찾은 다음에 그 직업이 진짜 뭘 하는지 내가 그쪽으로 가도 괜찮을지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좋은 거는 뭐 그런 거 관련한 거를 직접 해본다던가 뭐 약사가 되고 싶다 약국 알바하고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다 꽃집 알바도 해보고 그렇게 경험을 조금 늘려가면서 찾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조급할 필요가 1도 없다. 대신 내가 진짜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하면은 저는 일단 대학을 뭐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다거나 이러면은 무조건 가는 거 추천. 왜냐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이런 게 있으시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지원해 주실 때 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은 이유. 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저의 경험에 빗대서 얘기를 드리자면 고등학교가 끝나고 바로 사회로 내던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대학이라는 완충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내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건 대학 안 가고도 이것저것 경험해보면서 그냥 시간 좀 들여서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람의 심리적인 게 되게 커서 내가 대학이란 곳에 소속되어 있고 뭔가 내가 아직 학생 신분이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그래도 마음이 괜찮거든요. 근데 제 주변 친구들도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뭔가 갑자기 인생 살면서 어디 유치원, 어디 초등학교, 어디 중학교, 어디 고등학교 이렇게 소속 있다가 갑자기 그냥 나 홀로가 된 거야. 그럼 그 상황에서 조금 내가 갈 곳을 찾는 거를 되게 불안정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고민해보다가 안 되면은 내가 진로를 찾을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대학이라던가 이런 데를 가서 대학교 가면 또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하고 뭐 인턴십도 할 수 있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하니까 그때까지 여러 경험 해보면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갑자기 너무 진지한 고민 상담을 했나요? 다시 연애로 돌아가서 언니 제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어요. 조금 힘든데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신 밀물이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군대 간 게 힘든 게 막 보고 싶고 자주 통화도 하고 싶고 연락도 하고 싶은데 군대라는 어떤 제한된 공간에 남자친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마음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맨날 그 남자친구 핸드폰 받는 시간만 기다리고 빨리 연락하고 싶고 막 이런데 그럴 때 제일 힘든 게 이제 시간이 안 가는 거잖아요. 시간이 빨리 이거 핸드폰 받아야 되는데 언제 핸드폰 받지? 막 이러면서 시간 안 가는 거.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싸우다가 연락 끊기는 거. 막 열심히 싸우고 있어. 나 이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핸드폰 내야 된대.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파국인데 사실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게 진짜 없잖아요. 뭐 내가 가서 군대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막 핸드폰이 24시간 되게 만들 수 있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러면 결국 내가 바뀌는 게 맞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밀무리가 조금 바빠지는 거. 제가 어렸을 때 연애를 할 때 진짜 연락 같은 것도 엄청 집착하고 그러는 편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딱히 막 할 게 없고 바쁘지 않으니까 자꾸 상대방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막상 내가 친구들이랑 엄청 재밌게 놀고 있다거나 내가 바빠서 뭔 일을 하고 있어. 근데 그럴 때도 남자친구가 계속 생각나지는 보통 않지 않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밀무리도 너무 막 남자친구 연락만 기다리고 이런 거보다는 적당히 취미생활하고 친구들이랑 놀면서 시간을 보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연락 안 되는 것만큼 또 스트레스인 게 연락하다 끊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밀무리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도 진짜 힘들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쓸데없는 걸로 싸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웬만해서 내가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 같은 거 좀 이해 좀 해주고, 만약에 남자친구한테 서운한 게 있고 감정이 상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걸 막 질질 끌면서 내 마음 더 알아줘 이러기보다는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어느 정도 좀 내 마음 아는 것 같으면 깜빡 노골로 속눈썹 차벳 어느 정도 내가 조금 마음 넓게 넘어가 주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면 그게 돌아보면 진짜 별것도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근데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워가지고 다음날 다시 연락될 때까지 막 힘들어. 근데 저는 그건 진짜 너무 비효율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서운하면 표현은 해야겠지만 너무 질질 끌지는 않는 게 군인과의 연애에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샤도 리터치 보정 카라. 다음 고민. 난 MFP 남친 ISTJ인데 생각이 다르다는 게 느껴져. 초반이니까 잘 맞춰가야겠지? 와중에 귀여운 게 이거 봐. 좋아하니까 맞춰간대잖아, MFP는. 어쨌든 말이 샜는데 MFP가 ETJ를 만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제가 ETJ를 좀 많이 만나봤는데요. ETJ라는 MBTI를 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애 초반에 맞춰가기 진짜 댕빡센데 맞춰놓으면 정말 최고의 MBTI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만큼 맞춰나가는 게 빡세다는 건데 MFP랑 ETJ는 생각하는 그 사고 자체가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서로 간극이 크니까 중간에서 만나기도 어려운 느낌? 제가 전에 만났던 친구도 ETJ고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도 ETJ인데 전 어떻게 보면 ETJ랑 두 번째 연애이다 보니 ETJ들 좀 더 알고 그 성향을 좀 이해를 하니까 지금 만난 ETJ 남자친구한테는 되게 빠르게 적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MFP랑 ETJ가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는 MFP의 노력이 조금 더 커야 합니다. 왜냐면 ETJ들은 잘 안 바뀌어요. 그 성향 자체가 잘 안 바뀌기 때문에 뭔가 맞춰가려는 의지가 있는 MFP들이 그 ETJ들의 좀 성격, 성향을 좀 읽고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에뛰드, 하트빔, 듀오 블러셔, NB 블룸. 특히 감정적인 부분. ETJ랑 사귀면 MFP가 서운할 일이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 ETJ는 살짝 감정 표현에 서툰 그런 MBTI이기 때문에 진짜 힘들어. 솔직히 MFP들은 빈말로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애인이 원하면. 근데 ETJ들은 진짜 본인이 사랑한다고 느껴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심지어 ETJ들은 사랑이 뭔데? 사랑이 무슨 정인데? 뭐가 사랑인데? 어떻게 해야 사랑인데? 그런 유형들이라서 그게 굉장히 힘들긴 하겠지만은 그 과정을 겪고 그 남자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들으면 또 MFP들은 이 사람 진심인가 보다 나한테. 이 사람 나 진짜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견디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만 잘 견디면 진짜 ETJ는 제 주변 남자분들을 보고 제가 만났던 남자분들을 생각해도 정말 괜찮아. 그 제 주변에 여자분들도 약간 좀 못 잊는 남자분들을 생각해보면 ETJ 유형이 많더라고요. 진국인 거예요, 진국. 그리고 이렇게만 말하면 ETJ가 되게 무뚝뚝하고 이럴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맞춰 나가면서 되게 애교도 많아지고 근데 나한테만 많아. 이게 최고 아니에요? 다른 여자들한테는 애교 없는데 나한테만 애교 많은 그런 그 꿈의 남자 있죠? 여자들이 얘기하는 나한테만 다정한 남자를 만들 수 있는 MBTI 유형이 ETJ다. 그러니까 이렇게
MFP인 우리 밀물이가 잘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최적의 남자친구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해보세요. 페리페라 하트 포켓 싱글. 언니 애교살 뭐예요? 컬러. 전 썸남, 전 남친이 마음을 가지고 연락이 오는데 막 좋다 하니까 저도 살짝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근데 누굴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 썸남이랑 전 남자친구한테 동시에 연락이 오는 거네요. 다른 건 다 전 썸남이 더 좋은데 전 남친이 제가 좋아하는 연상에다 그 스킬이 너무 좋아요. 그 스킬이죠. 19 스킬. 이거 노란 딱지 걸리는 거 아니겠죠?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판사님. 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요약을 하자면 지금 썸남. 전에 썸을 탔던 그 썸남분은 어머, 되게 뜬금없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이거 애교살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물어볼만 하네, 언니 애교살 뭐냐고. 너무 예뻐서 흥분해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전 남친 같은 경우는 밀무리가 선호하는 연상인데다가 그 스킬이 좋은 그런 남자분이신 거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거는 전 남친이랑 왜 헤어졌냐,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통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연인들은 전에 헤어진 이유로 또 헤어진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랑 전에 헤어진 이유가 뭔가를 일단 생각을 해보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헤어진 건데 다시 이 남자를 만난다? 근데 내가 이번에는 좀 잘 견딜 것 같아 하면은 전 남자친구 만나도 괜찮겠죠. 근데 서로가 헤어질 정도로 뭔가 이유가 있었는데 그걸 다시 맞추는 게 일단 쉽지도 않고, 전 남친이 그 스킬이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썸남은 아직 안 까봤잖아.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잖아요. 썸남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야.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전 썸남은 다른 게 다 좋대. 근데 전 남친이 좋은 이유는 그냥 밀무리가 선호하는 연상이다. 그리고 그 스킬이 좋은 거다. 하면은 전 썸남이랑 잘 해가지고 그 전 썸남을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 일단 첫 번째로 밀무리가 더 선호하는 연상이라는 거? 근데 그냥 연상이라 좋은 거잖아요. 성격 같은 건 다 전 썸남이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서 전 썸남 승. 그 두 번째, 그 스킬,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스킬에 대해서도 전 남친은 내가 경험을 해봐서 너무 좋은 거 알아. 근데 전 썸남은 아직 내가 경험을 안 해봤다. 여기는 미지의 영역이다 하면은 이 미지의 영역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스킬이라는 게 헤어지고도 생각날 정도로 잘 맞았다고 하면은 모르겠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에 썸 탔던 분을 만나시는 게 나은 것 같다. 다음 질문. 20 중반되고 모쏠 탈출했는데 뭔가 막 그렇게까지 행복하거나 기쁘지가 않아요. 첫 연애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상대는 저를 진짜 좋아하는 게 느껴지는데 저는 그만큼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 그만큼의 감정이 아닌 것도 같고, 그냥 아직 누군가를 좋아해본 적이 크게 없었어서 이런 걸까요? 여태 연예인 덕질을 오래 했었어요. 내가 주는 사랑만 너무 익숙했던 걸까요? 또 제가 여자치고 바로 고정관념이긴 하지만 정말 묻어나고 감정 기복이 크지도 않은 편이거든요. 전 좀 팍 꽂혀야 열정적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시작 자체를 상대가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게 느껴져서 나쁘지도 않고 호감은 어느 정도 있던 상태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사실 사귀다 보면 제 마음도 커질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러다 안 커지면 상대에겐 너무 큰 상처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새벽 감석에 생각이 많아지네요. 오션님은 어떨 때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를 느끼시는 편이세요? 참고로 제 MBTI는 IFP예요. 일단 고민 남겨주신 밀무리는 어쨌든 처음부터 호감이 막 있던 상태가 아닌데 연애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게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심지어 양쪽에서 딱 맞아서 연애까지 될 확률? 정말 낮다. 그래서 생각보다 밀무리처럼 막 그렇게 마음이 있는 상태는 아닌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서 만나게 되는 케이스가 제 주변에도 보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진짜 상대방한테 마음이 생겨. 이거 바닐라 코랄? 그러면 너무너무 다행이고 상대방한테도 그렇고 나한테도 좋은 연애잖아요. 근데 문제는 밀무리 말처럼 내가 얘를 계속 만나는데 마음이 안 생겨. 그래서 너무 미안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 근데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미안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호감이
호감이 솔직히 완전 제로였던 것도 아니고 그래도 괜찮긴 하다 해서 만난 거고 상대방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잖아요. 내가 좋다며. 내가 좋다고 그래서 만났잖아. 나 갑자기 쓰레기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이거 밀크터치 뉴피치베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좋아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좋아진 걸 어떡해요. 노력을 안 했으면 문제인데 노력을 했는데 좋아하는 감정이 안 커지는 거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알고도 계속 만나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밀무리는 계속 감정을 키워보려고 하는 상태니까 뭐 나중에 돼서 상대방한테 막 미안하다거나 이럴 것 같다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거 디올 어딕트 립 맥시마이저 12호 그리고 어쨌든 지금 밀무리는 좋아하는 거란 뭘까라는 감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떨 때 상대방을 좋아하냐고 느끼냐 어떨 때 상대방을 사랑하냐고 느끼냐라고 물어봐 주신 것 같은데 솔직히 상대방이 진짜 좋아지면은 이거에 말을 안 해도 느껴지거든요. 근데 아직 밀무리는 그거에 대한 감이 없으니까 그냥 오로지 저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상대방이 너무 좋다 그러면 막 두근두근 합니다. 심장이 쿵쿵쿵쿵 내 심장 소리가 저 사람한테 들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막 쿵쿵쿵쿵 하고 그리고 자꾸 보고 싶고 자꾸 생각나고 만나서 같이 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면 이제 좋아하는 것 같고 이제 사랑 여기서 또 언제 사랑하냐고 느끼냐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랑까지 넘어가려면 조금 어쨌든 좋아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내 마음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 기준이 까다로워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힘들어 어떤 일이 있어 근데 상대방이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행지에서 밥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 그냥 좋아하는 정도야. 그럼 이 사람이 막 운전해가지고 여행 갔는데 요리도 해주겠대. 그러면 너무 좋아 맛있겠다 하는 느낌이고 사랑하는 정도로 간다 하면은 얘가 고생을 했으니까 내가 좀 쉬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약간 좀 쉬어도 되지만 내가 좀 상대방의 힘듦을 덜어주고자 이건 것 같아. 어떡해 나 사랑을 정의를 해버렸네. 상대방의 힘듦을 내가 기꺼이 나눠서 짊어질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생기면 사랑이다. 밀무리 덕분에 사랑이 뭔지 제가 알았네요. 이거 맞는 것 같아. 상대방의 힘듦, 아픔, 어쩌면 좀 좋지 않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내가 기꺼이 같이 짊어져 줄 수 있다 하면은 그때 나 이 사람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조금 부끄럽긴 한데 그러면 이제 저는 좋아하는 걸 넘어서 사랑이다 이렇게 해서 사랑이 뭔지 정의까지 딱 내리니까 메이크업도 끝이 났습니다. 저는 가서 머리 빨리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빠르게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메이크업이 너무 잘 먹었어. 자 이렇게 해서 머리도 다 하고 옷도 싹 갈아입고 왔는데요. 어떻게 제 고민 상담이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사실 고민에 대한 답이라는 게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답을 들었을 때 난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밀무리들 하고 싶은 대로 끌리는 대로 하세요. 대신 제가 밀무리들 피부는 확실하게 지켜줄게요. 아까 소개해드린 이 에이트 로션 크리미 스킨 그리고 요 에이트 로션 댓글로 기대평 남겨주시면요 총 5분을 선정해서 요거를 드립니다. 요거 니들리의 에이트 라인이 다 담겨있는 요 시딩 박스를 보내드린다는 거. 진짜 저도 이런 CD라는 걸 받기까지 참 오래 걸렸는데 말이죠. 요거를 우리 밀무리들한테 드린다. 여름 피부 관리에는 유분기 없이 산뜻한 보습을 느낄 수 있는 요 니들리 에이트 라인이 정답이라서 가져온 이벤트니까요. 꼭꼭 참여하세요. 진짜 밀무리들 꼭 써봤으면 해. 그리고 제가 구매하시는 밀무리들을 위해서 쿠폰도 받아왔는데요.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니들리 자사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밀무리들만을 위한 추가 10% 쿠폰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 에이트라인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소개드렸을 때 너무 잘 썼다. 오늘 영상 보니까 보습은 됐는데 산뜻한 저 체형 궁금하다. 나 여름에 유분 걱정 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쿠폰까지 먹여가지고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요 아래 더보기란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둘 테니까요. 그거 참고해주시고 오늘도 영상 길 것 같은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